여러분 안녕하세요. 릴 정비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핸들 노브 베어링 교환하는 방법 혹은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베이트릴 스풀 베어링에 대해서 정비 혹은 튜닝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볼 베어링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튜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 큰 베어링을 갖다 놨는데요. 이게 낚시 릴에 쓰는 베어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제 스피너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즈가 인라인으로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요런 거는 스프레에 들어가는 그런 베어링 사이즈입니다. 우선 큰 거가 보기가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볼 베어링,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조그맣기 때문에 미니어처 볼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내륜이라 그러고요. 요 바깥에 걸 외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돌아가는 부분이죠. 바퀴 고정되어 있고 안에가 돌아갈 수 있고 안이 고정되어 있고 바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베어링이니까 당연히 이제 볼이 있는 거죠. 구슬이죠. 그리고 이 볼 베어링은 지금 보이시는 거는 보고 계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쇠로 되어 있죠. 이게 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 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쇠 베어링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면 스테인리스 볼 베어링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으면 세라믹 볼 베어링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안에 세라믹 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세라믹 볼 베어링입니다. 이게요. 근데 엄격히 말해서는 하이브리드 베어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지금 이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세라믹 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베어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세라믹 하이브리드 볼 베어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볼을 잡고 있는 부분 있죠? 지금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리테이너라 하기도 하고 뭐 케이지라고 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한글로는 뭐 유지한다 해서 유지기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볼 리테이너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 반대편으로 돌려보면은요.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이제 그 리테이너가 하나가 있고 거기다가 볼을 끼워 놓은 거예요. 한쪽에서 꽉 눌러서 끼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베어링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인라인 하신 분들은 이거를 리테이너를 빼버리고 볼도 따로 세척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세척하고 볼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끼워 넣는 조립하는 그런 작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한쪽이 뚫려 있는 모양이고 다른 한쪽은 이제 막혀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제 세라믹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쪽 모양이나 저쪽 모양이나 똑같죠. 이거는 구슬을 사이에 놓고 양쪽에서 콱 하고 리테이너를 꽉 붙여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볼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예를 들기위해서 오픈형 베어링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뚫려 나오는 겁니다. 이거하고 요 세라믹 베어링 쪽하고 같죠. 그런 식으로 꽉 누른 베어링이고요. 근데 이것도 오픈형인데 이거는 보시면 이 베어링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여기 볼이 보이시죠? 근데 이걸 제가 돌려볼게요. 예, 여기가 막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베어링하고 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거는 크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좀 이거보단 작은 거고 좀 정밀하게 스테인리스로 다 이루어진 베어링이죠. 이제 이런 베어링들이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이거는 원래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요. 이건 오픈형 베어링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뚫려져 있는 거고 이제 세라믹 베어링이 여기에 원래 캡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건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다 열려서 들어왔어요. 보통 세라믹 베어링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외국에 이제 오렌지 실 베어링, 모카 베어링 이런 데서는 이제 옆에가 실로 덮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접하시는 베어링은 이렇게 생겼죠. 옆에가 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실이 뭐냐, 그냥 뚜껑이 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염도 좀 덜하고 안에 있는 기름도 좀 적게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옆에 이제 이걸 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캡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뭐 덮개죠. 이 덮개를 빼내면 이 안에 이제 구리스를 볼 수도 있고 어떤 건 오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튜닝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더 잘 돌게 하느냐 뭐 이런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딱 이거 베어링을 확대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제 볼이 굴러가게 되잖아요. 이 볼이 굴러갈 때 이제 기름이 없게 되면 이 금속은 이제 열을 받게 되고 또 열을 받게 되고 마찰이 생기면서 점점 깎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명이 금방 달아나 버리게 되니까 수명이 짧아지게 되니까 또 고장이 나고요. 여기다 반드시 윤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떤 거는 뭐 기름도 치고 어떤 거는 구리스도 넣고 그렇게 윤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세라믹 베어링 같은 경우는 윤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세라믹 볼 자체가 훨씬 더 잘 견딘다 그래요. 그리고 열도 잘 분산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라믹 베어링 같은 경우는 기름을 치지 않고 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움직이는 소리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세라믹 베어링을 쓸 때는 스풀이 풀려나가는 소리, 캐스팅할 때 쫙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베어링을 썼을 때 붕 하고 날아간다 그러면 세라믹은 쫙 하고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낚시터 현장에서 베이트리를 이제 캐스팅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잖아요. 그 중에 이상하게 베어링이 망가진 것 같다. 저 릴이 이상하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로 베어링이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세라믹 베어링을 넣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베어링에는 반드시 뭐 오일이든 그리스든 쳐서 넣어서요. 윤활을 잘 시켜줘야 수명도 오래 가고 좋은 상태로 계속 오래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뚜껑을 열지 않고 뭐 이 상태로 계속 쓰면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쨌든 기름이든 구리스든 닳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마찰도 많이 생기고 뭐 마모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힘을 많이 받게 되면요 한쪽으로 막 당겨진다든지 뭘 감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베어링이 고장나게 되고 고장났을 경우는 뭐 간단하게 갈아주면 됩니다. 요즘 일제 베어링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쉽게 갈릴 수 있어요. 순정 베어링 같은 경우 상당히 비싸죠. 릴 회사에서 나오는 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베어링을 잘 관리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베어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릴 스풀에 들어있는 베어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또 그거를 튜닝 하거나 아니면 뭐 교환하거나 해서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